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과 직선 위치 관계를 했단 말이지. 원과 직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맞지? 이때 접할 때의 특징 가지고 특별하게 다루는 게 여기 접선.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야. 첫 번째, 교점이 한 개잖아. 따라서 연립을 했을 때 이게 결국 원도 2차식이고 직선은 1차식이라 연립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와서 판별식 0 하는 게 이 그림일 때 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 요거 한다 그랬지. 요거. 실은 원에서는 이걸 더 많이 한다 그랬어. 이게 뭐더라? D가 뭐더라? 원의 중심과 직선과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표현한 거고 R은 반지름. 맞아. 원과 직선이 접하면 원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떨어진 거리가 같아질 거거든. 됐니? 그치?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접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짓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일단은. 그래서 여기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서 저걸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기를 하는데 접선을 구할 때 알려주는 게 총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 즉, 요거 보면, 요거랑 그 다음에 같이 띄워놓고 할게.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차이가 뭐야? 뭘 알려줬는지를 봐야 돼. 그거에 따라서 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를 알려준 거지. 기울기가 2인 접선 구해라. 즉 기울기 알려준 버전이라고 흔히 말을 해. 얘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됐냐?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예를 들어 얘는 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직선이 접하거든요. 네, 근데요 기울기가 2예요 하고 기울기를 알려준 게 이 첫 번째 버전.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버전은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접선이 하나 있는데 요 점을 알려준 버전이 이 두 번째 버전이다. 그림 말로 설명된 거랑 그림으로랑 모든 걸 다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됐어? 됐지?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가자. 그럼 이렇게 알려줬을 때 이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뭘까? 자, 일단 원의 중심은 알려줬다. 0,0. 반지름 3이래. 그럼 당연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했던 거 이거 해야지. 이걸 하려면 D를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기 때문에 직선식을 세워야 돼. 따라서 기울기는 2라고 알려줬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미지수를 1개 정도는 추가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기울기는 2라 그랬으니까. 맞지? 따라서 해야 될 일 간단하다. 0,0이랑 얘랑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구나.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잽시다. 직선을 한쪽으로 몰빵형으로 잘 놔주시고 거리 재고 싶은 점 0,0 잘 두고 거리를 재라. 공식 잘 쓰자. 점직선 거리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4 더하기 1. 절대값 취해놓고 0, x에 y에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면 k만 남겠네. 됐지? 얘가 반지름과 같아야 이렇게 접하는 그림인 거지. 얘가 3이구나. 절대값 맘대로 날리지 마. 절대로. 이게 루트 5니까 양변에 곱해서 넘겨주면 3 루트 5. 따라서 K값은 뿔마 3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됐냐? 그리고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이다. 아니 원에서 기울기가 요 정도 되는 접선은 당연히 하나 더 있지. 두 개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두 개 나와야 되는데 식에서 하나 나올 때가 있거든. 그럼 너는 즉시 이 자식을 의심해야 돼. 항상 직선 풀 때 요 놈 기울기가 없는 요 x는 3 뭐 이렇게 생긴 이 자식 조심하라 그랬지. 그치? 그치? 얘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 하여간. 근데 지금은 그냥 정상적으로 두 개 다 잘 나왔어. 따라서 k 값에 지금 구한 거 잘 집어넣으면 접선 두 개
다 찾은 거. 됐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알려주고 접선 구해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했던 거. 아,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구나. 그거 하시면 됩니다. 됐냐?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선택. 여기에서 시험 때 조금 더 시간 절약하고 싶으면 이렇게 중심 0,0에 기울기 알려줬을 때 쓸 수 있는 요 공식도 외워두면 시간 절약할 수 있고, 그냥 이 시간 절약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너네들 시험지를 받았을 때 뭐 1번에서 10번 안쪽 문제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막 1번, 10번에서 간단하게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 뭐야 중심 0,0이네? 공식 써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잘 외워두면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됐지? 그런데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개야. 선택지는 둘 중 하나 너네들이 결정해.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아, 해야 될 일이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직선식을 세팅해서 아까 K였지. 중심과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구나.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이거구나. 이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아까 공식 외우던가 아니면 이거라도 정확하게 잘 하던가 둘 중 하나. 알겠지? 이거 할 줄 모르는데 공식만 외우는 거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 거야.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 이렇게 틀어놓기만 해도 저 공식 못 써. 못 써. 아시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요 그냥만 해봅시다. 얘는 이제 기울기를 준 게 아니라 자 여기 위에 원 위에 여기서 접하는 이 직선 구하세요. 요거야. 됐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얘도 그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실은 이렇게 접점 주어진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요성지를 쓰면 좋거든. 얘가 수직이지. 얘가 원의 중심도 알고 있거든. 맞냐? 그치? 얘들아, 이게 결국 접선은 직선이야. 당연히 접선은 직선이고, 직선 구할 재료는 결국은 기울기랑 지나는 점 구하는 거잖아. 직선을 구해라는 결국 이거 두 개 구하라는 거지. 잠깐 예를 들어 원을 구하시오는 결국은 중심하고 반지름 구하라는 소리고, 항상 도형마다 뭘 구해야 되는지 이 메인 재료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 지금은 직선은 이거야. 그지? 근데 그림을 잘 보면 지나는 점은 나와 있어. 야, 기울기도 구할 수 있잖아, 그냥. 점, 직선, 거리,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기울기 구할 수 있지. 두 직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수직, 야, 너 아까 나한테 질문했잖아. 두 직선이 기울기가 수직이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있지. 그치? 아까 너는 근데 풀어진 버전이었구나, 하여간. 됐냐? 이거는 3년 동안 기억해야 되는 거. 됐어? 두 직선이 기울기가 수직이면 이걸 이용하면 왜? 아니 이거 알잖아. 여기도 알잖아. 지금 이거 파란 거 기울기 구할 수 있지. 파란색 직선 기울기 뭐야? x좌표 빼기 x좌표 분의 y좌표 빼기 y좌표 해보면 마이너스 1이네. 맞아? 그럼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바로 나오잖아. 바로 나오잖아. 기울기 1. 됐냐?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실은 이 그림은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냥 바로 직선 지나가는 점 처음부터 줬고 기울기는 수직임을 이용해서 구하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됐죠? 공식 잘 써서. 됐냐? 그리고 여기에도 이거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고 위에 점 줬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또 마찬가지로 있어. 내가 그래 너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것까지 외우는 걸 뭐 굳이 내가 막 바라지는 않으니까 좀 외우려면 잘 외워야 돼. 좀 더럽게 생겼지. 기울기 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외우기 좀 짱나게 생긴 건 사실이야. 그지? 그러나 이거는 그래도 나 외워놨으면 좋겠네. 이 접점 버전, 요 상태에서 쓰는 공식은 외울만 해. 그러니까 대신 공식이 언제 발동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 앞에 공식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중심은 0,0일 때만 쓸 수 있어. 됐지? 그리고 위의 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졌잖아. 그치? 중심이 원점이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이거 유도하는 원리는 아까처럼 수직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는 그 원리야. 됐지?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것만 보여줄게. 쓰는 방법이 얘는 쓸만해 진짜. 얘 x제곱 y제곱 x제곱이 x 두 번 곱한다는 소리지. 맞지? x제곱이 x를 두 번 곱했다는 소리지. y제곱도 y를 두 번 곱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원방을 잠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외우기 쉬워. 요 x좌표랑 이 위의 점에 x좌표랑 y좌표를 여기 하나씩 넣는다라고 생각해. 그럼 최종 이거야. 물론 이제 약분하고 정리하는 건 뭐 별개고. 됐냐? 됐지? 얘는 외울만 하니까 외워두시면 좋다. 뒤에서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래. 그리고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쓰는 방법이야. 원의 방정식 여기 x제곱 y제곱에 x, x, y, y 그 x, y 한 자리에 여기 좌표 하나씩 넣는 거. 됐어? 그래서 얘는 외워두면 여러 가지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 몇 개 더 보여줄게.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위에 점 1, 루트 3에서의 접선 구해라 라고 하면 됐지? 그러니까 정석은 당연히 이거 당연하지만 정석도 할 줄 알아야 돼. 0,0 위의 점 1, 루트 3에서 접선을 구해라 그랬으니 요 직선에 대하여 기울기를 우리가 빨리 구할 수가 있지. 요 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요 파란 거 기울기가 1 빼기 0분의 1 하면은 루트 3. 맞지? 그럼 하얀 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겠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유리화 좀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겠네. 따라서 기울기가 이거고 지나가는 점이 이거인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 공식으로 잘 이렇게 세워주시면 끝. 됐나? 정석. 그 다음 이걸 만약에 아까처럼 그 공식을 쓴다면 원방 이게 x제곱이니까 x 더하기 y는 4라고 그대로 생각을 하되 요 x좌표랑 y좌표에 하나씩 넣으라고. 따라서 결론은 1x 플러스 루트 3y는 4. 정리해보면 같은 식이야. 됐냐? 외워서 쓰기 쉽지. 그래서 요 접점 버전의 공식 같은 경우는 나는 그래도 이것도 좀 같이 외워두기를 추천한다. 됐냐? 됐죠?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됐지? 자, 원에 접하고 직선 여기에 평행이란 얘기는 지금 이 직선은 기울기만 먹고 빠져야 됩니다. 평행이란 조건이 기울기 힌트 준 거지. 얘랑 평행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라는 힌트를 준 거지. 즉 기울기가 2이면서 저 원에 접하는 직선 구하시오. 일단 됐지? 따라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이렇게 있으며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시오. 지금 기울기를 알려준 거네. 그럼 이거는 이제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이거 해주셔야 되겠네.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기울기만 아는 상태로 직선식을 내가 세팅해 줘야지. 두 번째, 그럼 이제 얘랑 원의 중심이랑 거리를 재야지. 얘하고 0,0하고 거리를 재야지. 자, 거리식을 빠르게 써줍시다. 됐지? 이게 0, 0이라서 들어가면 다 뒤져. 얘가 그럼 반지름과 같아야 된다. 따라서 절대값 K가 2루트 5. 따라서 K는 뿔마 2루트 5니까 그것을 여기다 잘 집어넣어 주시면 접선의 방정식 2개 다 나오긴.
됐지? 기울기 버전. 그렇게 지금 206번, 207번 해보시면 됩니다. 됐냐? 얘랑 수직인, 즉 기울기 몇? 얘가 기울기가 마 3이잖아. 수직인 기울기는 그럼 3분의 1이겠지. 됐니? 기울기가 3분의 1인 여기에 접하는 접선 구해라. 똑같이 기울기 버전 똑같은 문제 맞지? 그 다음 X축의 양의 방향과 45도 이것도 기울기 준 거지? 어떻게 준 거였지 이게? 이렇게 45도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내려서 1대 1대 루트 2 이용해서 기울기 1이라고 준 거지. 됐니? 기울기 1이라고 준 거지. 기울기가 1이면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 구해라. 됐냐? 똑같은 문제. 자, 원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식 쓰면 굉장히 편한데 공식 바로 되겠냐? 저 x제곱이 x 2개, y 2개, 그리고 5잖아. 하나씩만 넣으라고. 2x 플러스 y는 5. 따라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 끝. 됐냐? 이건 공식 외워서 쓰면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쓰되 언제나 정석도 잊지는 마. 원리는 이 공식도 결국 이걸로 유도하는 거야. 2,1에서의 접선 구해라. 원리는 수직 이용하는 거라 그랬어. 수직임을 이용해서 이 자식의 기울기를 빨리 찾는 원리라고 그랬다. 파란색의 기울기가 2 빼기 0분의 2 빼기 0이니까 파란색 직선 기울기가 2분의 1. 그거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이거 두 개로 직선식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됐지? 됐지? 이러면은 플러스 5. 아까랑 동일한 시. 됐죠? 요거는 둘 다 할 줄 알기를. 오케이. 그럼 밑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빨리 풀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식 쓸 때는 쓸게요. 요거 위에 점 같은 경우. 원 위의 점이야. 그러니까 나 공식 쓸 때마다 그래도 내가 좀 불안한 게, 그 언제 쓰는지는 알고서 써라. 첫 번째, 중심이 원점인 원이어야 하고, 위의 점이어야 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할 때만 쓰는 거야. 알겠지? 그림이 너무 이상한가? 그래도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하여간 위의 점일 때 쓰는 거다. 됐지? 왜냐면 이제 바로 다음 장부터는 원의 밖에 점을 던져주고 접선 구해라 할 거거든. 밖에 점일 땐 저거 쓰는 거 아니다. 알겠지? 원 위의 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자, 따라서 지금도 공식 빠르게 써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x랑 여기 y에 하나씩만 집어넣어주면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지? 됐죠? 요거는 뭐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어. 외우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곱해서 직선 나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됐냐? 지금은 뭐 딱히 y는으로 정리할 필요는 없죠. 왜? 해야 되는 건 뭐야? x축, y축과 만나는 점 해놓고 삼각형 넓이 구해라. 절편 구하라는 거잖아. x절편이랑 y절편 바로 구해버립시다. x절편이 y에 0 넣어야 되지. y에 0 집어넣으면 x가 마이너스 10이네. 오케이. y절편은 이제 x에 0 넣어야 되지. x에 0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3분의 10이네. 따라서 이 자식, 요 직선은 x절편이 마이너스 10, y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0인 이렇게 된 직선이겠구나. 그럼 삼각형 넓이는 구하시면 되죠. 됐지? 자, 원과 직선의 교점 중에서 1,4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라야. 그러니까 지금
원이 일단 중심이 원점이 되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중심 원점. 그 다음 요 직선이 지금 y절편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이죠. 기울기가 1 정도 되니까 1사분면에서의 교점의 접선 구해라. 지금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맞냐? 아까 지금 이 문제는 뭐 해야 되지? 이 점을 구하러 가는 게 낫죠. 요 파란색 이 점을 구하러 갑시다. 이 점이 어떻게 나오는 점이야? 얘랑 교점이라고 나와 있잖아. 너네들 교점 구하는 거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수학에서 교점 구하는 행위는 다 똑같아요. 연립하란 소리야. 연립합시다. 공수 1에서 열심히가 아닌가? 아니야, 열심히 했잖아. 그때 당시에 다들. 너네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잖아. 연립방정식 풀면 될 거 아니야. 됐냐? 1차, 2차 연립방정식. 1차식. x-1을 y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리고 이거 잘 풀어주면 되죠. 정리는 내가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되겠네. 자, 2로 한번 약분 좀 시켜주면 12는 0, 마이너스 4, 플러스 3. x값이 마이너스 3 아니면 3대 1사분면 1 했으니까 4겠지 뭐. 마이너스 3은 아마 여기겠지. 그치? 4겠네. 따라서 요점의 x좌표가 4. y좌표는 아무 때나 넣어라. 여기가 더 편하겠지 당연히. 4 집어넣으면 3이네. 됐냐? 그냥 딱 이렇게 교점 구하는 과정 하나만 딱 들어있는 거네. 왜냐하면 그럼 이제 하얀색 직선 다 필요 없고 다시 원점이 중심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 따라서 공식 이용하면 바로 나오네. 이 공식 쓸 수 있겠어 이제? 알아봐? 그지? 여기 x제곱 있으니까 4x 3 하나 y 하나 나머지는 그대로 쓴 거야. 그치? 됐지? 뭐 보기에 따라 이걸 만약에 y는으로 정리해 놨으면 정리를 하면 되고, 그런 후작업은 뭐 그때그때 다르고. 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요거 해볼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실전 문제를 풀 때 다른 개념이랑 이렇게 혼용되어 나올 때 판단을 잘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일단 중심은 나와 있죠. 0,0. 중심 0,0에 이런 그림 반지름 2고, 자 마이너스 2,4에서 저게 지금 원 위의 점이 아니다니. 바깥의 점이야. 바깥의 점. 마이너스 2,4에서 이 원에다 그은 접선을 구하시오. 이런 거거든 지금. 그치? 그리고 당연히 그림상 2개 나와야 돼. 됐지? 자, 결국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 개 접선을 구하는 기술이 기울기를 알고 푸는 기울기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 접점을 이용해서 푸는 접점 버전이 있었지. 결국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접선의 방정식 풀 때 쓰는 그 두 가지 스타일이 딱 이렇게 2개야. 맞지?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판단을 잘 내려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은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냥 기본 대표 유형 문제들에도 불구한데 막 틀리거나 시간 오래 걸리거나 그래. 그러니까 기울기 버전은 기본적으로 지금 접선을 문자 그대로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니까 내가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푸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방향이고. 됐나? 그 다음 접점 버전은 위에 있는 접점을 내가 이렇게 세팅하고, 접점을 말 그대로 접점, 원 위에 접점을 A, B라고 세팅하고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는 풀이야. 됐냐? 둘 다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를 보면 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뭔가 점, 직선, 거리 뭐 이런 기술을 쓰겠지.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M 값이 딱 하고 나올 거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이 방법으로 풀면 제일 먼저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뭐냐면 저 접선에, 즉 직선에 방정식이 내 손에 쥐어지게 돼요. 일단 제가 계산으로 보여줄 테니까 지금은 흐름만 봐봐.
됐냐? 이 접선을 구하기 위해 내가 만약 기울기를 문자로 두고 막 계산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서 결과를 내면 내 손엔 직선식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직선식이 하나가 쥐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돼요, 얘는. 그 다음, 요 아래 거는 이제 접점을 놓고 푼 버전이지. 그럼 접점 놓고 푸는 버전은 당연히 이걸 열심히 막 계산을 하다 보면 A랑 B, 저 A랑 B 값이 먼저 나오겠지. 그럼 다시 말해, 이 아래쪽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다 풀고 나서 내 손에 제일 먼저 쥐어지는 게 접점의 좌표가 쥐어집니다. 접점의 좌표가 내 손에 딱 쥐어질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3,1 뭐 이런 식으로. 됐냐? 이게 문제에서 시험 때 시간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가 막 여기 점을 구해야 되는 이 점이랑 뭐 요 점이랑 뭐 중점을 구하라든지 뭔가 점을 구해야 되는 문제면 아래 방법으로 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만약 점이 필요한 문제인데 기울기로 세팅해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추가 작업해야 돼. 이거는 점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직선식을 구한 건데 점이 필요하면 얘랑 다시 연립해야 되지. 이 버전으로 문제를 내면 내 손에는 직선식이 주어져. 근데 문제를 마지막까지 봤더니 점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 직선이랑 이거랑 연립하는 작업을 다시 해야 돼. 손이 더 간다는 소리야. 시간을 더 소모하게 되는 거야. 맞아? 반대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문제인데 아래 버전으로 풀어서 내가 접점을 손에 쥐게 되면 이건 그나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접점 가지고 직선식을 다시 세워야 되고. 됐냐?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쪽 문제를. 이 유형을 풀려면. 됐냐?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둘 다 보여주도록 할게. 둘 다 해보도록 할게. 이거 먼저 해볼게. 접점 버전 먼저 해볼게. 그럼 접점 버전은 문자 그대로 위에 이 원 위에 접점을 먼저 이렇게 딱 세팅하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지? 그럼 접점을 세팅했으면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2개 잡히는 거야. 그럼 니들도 등식을 2개 찾아야 돼. 첫 번째 정식은 잊지 마시고 원 위에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 대입할 수 있다는 거는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원점이 중심이고 원 위에 A, B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이럴 때 유용하거든. 문자일 때. 아까 앞타임에서 했던 그 공식 이용해서 접선을 빠르게 찾아줘라. 맞지? 됐냐? X,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게 원의 방정식을 제곱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써주는데 요 접점의 X좌표 하나씩 Y좌표에 Y자리에 Y좌표 하나씩 집어넣은 이거야. 앞에서 공식 쓰는 거 알려줬지. 접점 알고 있을 때 따라서 빠르게 공식 써주시고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잖아. 따라서 마이너스 2,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두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 마이너스 2a 플러스 4b는 4. A로 잘 정리해보면 2b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서 문자 2개, 등식 2개 연립해서 풀어주는 게 이 첫 번째 방법. 됐냐? 됐냐? 요걸 계산해 주시면 뭐 계산은 뭐 바로 해볼게. 이게 A 대신에 2b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2b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b제곱은 4. 여기에서 이제 b 값이 2개가 딱딱 나오겠죠? 2차 방정식 풀면은. 됐냐? 0하고 하나가 5분의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b가 0이면 a 값은 여기 관계식 있지. 마이너스 2. b가 5분의 8이면 a 값은 5분의 6이겠네. 즉 지금 다 놓고 보면 이 접점 버전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내 손에 쥐어진 게 접점 2개가 내 손에 쥐어진 거야.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뭐 5분의 6, 5분의 8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접점 놓고 풀었더니 내 손에 접점이 잡힌 거야. 그치? 물론 지금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실은 여기 접선식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또 해야 되겠지. 됐죠? 됐죠?
요게 이제 접점 버전으로 문제를 푼 거.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 버전으로도 문제를 풀어볼게. 실은 이 문제는 기울기로 푸는 게 제일 적절하긴 해. 왜? 구해야 되는 게 접선의 방정식, 즉 관계식 자체를 찾아야 되잖아.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실은 처음부터 기울기 세팅하고 푸는 게 더 나았을 거야. 됐냐?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그럼 지나가는 점은 마이너스 2,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두 개로 직선식을 먼저 세우도록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해서 직선식을 하나 작성. 이 식을 이제 잘 정리하시고 자,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원과 직선이 접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맞지? 따라서 직선식을 잘 정리해서 얘랑 원의 중심 0,0이랑 떨어진 거리 식으로 잘 쓰자. 공식 잘 m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x에 0, y에 0 집어넣으면 여기 뒷부분만 남겠지. 얘가 반지름과 같다. 2. 이거 풀면 되겠네. 자, 여기 안에 절대값 2 하나 밖으로 딱 묶어주고 얘 1로 넘기면 2 하나 약분해도 되지. 2 약분합시다. 그 다음 양변 제곱하면 간단해져. 근데 제곱할 때 제발 조심해. 너네 꼭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아. 시험 때 이거 틀려가지고. 얘는 절대값은 제곱을 하게 되면 진짜로 제곱을 해야 되고 루트는 제곱하면 루트만 날아가는 거지. 됐냐? 그치? 이거 제곱하면 뚜껑 날리고 이것도 절대값만 날리지 마. 야, 이거 제곱하면 5냐? 25지? 그지? 절대값은 진짜 제곱을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m제곱이 지워지고 따라서 4m은 마이너스 3. m값이 하나 나왔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왜 하나야? 분명 그림상 두 개여야 하는데 하나 나온 순간 너네는 이 자식 의심하면 돼. 이거 있나 보다. 됐냐? 그럼 얘는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이건 식에서 안 나와. 왜냐? 이 풀이 자체는 기울기를 세팅하고 풀어낸 풀이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라 식에서 안 나와. 그려서 찾아야 돼. 따라서 그림을 조금만 잘 그려보기. 물론 처음부터 조금 자세하게 그렸으면 바로 눈치챌 수 있어. 이 정도면. 그리고 처음에 눈치를 못 챘어도 지금은 적어도 눈치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을 좀만 디테일하게 그려보면 중점이 0,0이고 반지름이 2잖아. 반지름이 2라서 얘네들 여기 지나가는 좌표들 잠깐만 보면 여기 2야. 여기는 마 2일 거고 여기 마 2고 여기가 2지. 맞아? 근데 얘가 좌표가 마이너스 2,4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간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그림상. 맞지? 그러니까 지금 접선 하나가 아마 우리가 구한 저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3 얘겠지 얘. 근데 접선 하나는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접선이야. 그림으로 나오는 거야. 그지? 따라서 지금 얘는 x는 마이너스 2라는 얘도 지금 답에 포함이래. 아까 접점 버전으로 풀었을 때 b 하나 0 나온 게 쟤 때문에 나온 거야 실은. 그래서 기울기 버전으로 풀 때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하나 나온 거 되게 수상하게 생각해야 돼. 그림상 원 밖에 어딘가에서 접선 그으면 두 개가 정상인데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이 자식 있다는 소리야. 됐지? 여기서 잘 두 개 나오면 그럼 그냥 잘 구하면 되고. 됐지? 이게 이제 밖의 점에서 그었을 때 접선 문제입니다. 자, 다음 원에 접하고 직선과 평행한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 때 일단 끊어. 얘랑 평행한 기울기 준 거지. 기울기가 3인 접선. 됐지? 그래서 원점이 중심이니까 0,0에
반지름 루트 10인 거 잘 확인하시고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공식까지 외울 거면 잘 외워서 써. 0,0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거 외워서 쓰려면 잘 외워서 쓰면 좋고, 이거 그럼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이죠? 10 딱. 뭐 이것까지는 외우기가 좀 힘들 것 같으면 차라리 직접 구하는 거라도 정확하게 할 줄 알아. 이건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직선 하나 이렇게 미지수 하나로 세팅. 그럼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운 대로 직선과 원이 접할 때 할 수 있는 짓은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잘 써주시고, 물론 이것도 숙련도 높아지면은 뭐 공식보단 그래도 느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게 딱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뭐 공식까지 외우기엔 조금 내가 뭐 금방 까먹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라도 숙련도를 이빠시 올리면 뭐 공식 못지않게 나와. 됐지? 물론 당연히 공식이 좀 더 빠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K 값이 뿔마 10이니까 최종 답안은 요렇게. 구하는 거 뭐야? 직선 구했죠. 두 직선 구한 거야.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 구하라는 거잖아. 야 뭐야, Y절편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0이겠지. 지금 하나는 Y절편이 10이고 하나는 Y절편이 마이너스 10인가 봐. 그러더니 그거를 A, B라고 놓고 요거 길이 구해라. 몇이야? 20. 그냥 Y절편 길이 구하라는 소리네. 됐죠? 됐죠? 다음! 이렇게 위의 점 이런 건 그냥 바로바로 가. 이거는 나도 공식 외우는 거 추천했어. 원점이 중심이기 때문에, 원점이 중심인 원이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선 구하는 거라 공식 써도 되죠. x에다 1 하나 대입, 마이너스 1 하나 y에 대입. 그러면 x 마이너스 y는 2, 요게 저 위에서의 접선일 거야. 그렇지? 요거는 그래도 잘 외워서 써라, 저런 거는. 자, 그럼 보자. 얘가 여기에 접한다 그랬어. 요 직선이 근데 여기도 접한대. 자, 일단 이 원부터 정리 좀 해보자. 완전 제곱식으로 잘 고쳐보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9 하나 필요하고 여기에서 1 하나 필요하고 K 넘어와야 되니까 요렇게 되겠네. 10-K지 여기. 그러면 그래서 결국 문제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또 접한대.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할 일 해야 되네. 이 원의 중심이 3,-1. 그 다음 얘랑 저기 우리가 구한 요 직선이랑 접한대. 저거 y는으로 고쳐볼까? 뭐니? x-2. 기울기가 1인 이렇게 접하는 그림인가 보네. 해야 될 일은 중심과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다 해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직선 한쪽으로 잘 넘겨서 얘랑 3,-1이랑 거리를 잰 게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구나 라고 이렇게 등식 세우면 되겠네. 됐지? 됐지?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이건 거리 재면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잘 써주시면 몇이냐? 2. 얘가 이거랑 같다 하면 끝나겠네요. 자, 이건 이제 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2고 양변 제곱하면 K값 바로 깔끔하게 구할 수 있겠네. 몇이니? 8이네. 됐지? 자, 원 위의 두 점에 대하여 원 위의 두 점 A, B와 원 위의 점 C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다. 그려봐야겠지? 안 그러면 이제 좀 못 알아보죠.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알아보려면 일단 그림을 좀 그리긴 해야 되겠네. 간단하게 살짝 그려보자. 중심이 원점, 반지름 5야. 원 위의 두 점, 마이너스 4,3 뭐 한 여기쯤. 그 다음 0, 마이너스 여기네. 됐죠? 요런 관계지. 자, 들어가. 대충 이런 관계네. 됐지?
원의 중심은 찍어놓자. 자, 그리고 점 C가 지금 이제 원 위에 또 똑같이 있는데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AB는 고정돼 있고 C가 어디냐에 따라서만 지금 달라지는 거지.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 있을 아니면 여기 그때마다 삼각형이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네. 맞지? 이때 넓이가 가장 최대일 때 구하라 그랬어. 뭐 구하라는 거야? 언제 넓이가 가장 최대일까? 이거 앞에서 했던 요 기술 쓰면 되지. 앞에서 우리가 원 밖에 직선 하나 이렇게 지나갈 때 얘랑 떨어진 거리랑 최대 최소 구해라 할 때 어떤 기술 썼지?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꽂은 요 보조선 라인을 이용해서 이때가 최소 가장 가까울 때 가장 멀 때가 요때 했던 요 기술 좀 이용하면 되지. 맞지? 따라서 그러니까 단지 직선이 좀 원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으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원의 중심 지나가면서 수직인 요 보조선 라인을 하나만 잘 그어주면 지금은 최대잖아. 여기겠지 여기. 이때 밑변을 AB라 놨을 때 높이가 가장 길 거 아니야. 맞지? 저 기술을 이용해서 그림적으로 여기구나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됐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그리고 또 여기서의 접선을 구하라 그랬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뭘 알고 있는 거냐? 지금 여기가 관계가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관계일 거 아니야. 맞냐? 얘랑 평행한 접선이겠네. 따라서 그림상 최대가 되는 C좌표는 여기일 거 알았고 문제에서 말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뭘 알면 되는 거야? 이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접선과 관련된 힌트를 알 수가 있겠네. 노란색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자, x 빼기 x분의 y 빼기 y 하면 마이너스 2네요. 따라서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요 하얀 직선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겠네. 따라서 결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 구하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됐냐?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 구하기를 하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식을 잘 세워주시고 얘랑 원의 중심과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기술 써주시면 되겠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빠르게 잘 써주면 요렇게. 이것이 반지름과 같아야 되지. 반지름 5잖아. 따라서 절대값 K값은 5루트 5일 거고 그럼 K값은 뿔마 5루트 5고 두 개 나왔거든. 어느 게 정답일까? 그러니까 지금 직선이 두 개 나오잖아. 당연히 두 개 나오겠지. 근데 뭐가 정답일까? 니들이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은 당연히 이렇게도 있을 거야. 둘 중에 누가 정답이야? 얘가 정답이잖아. 맞아? Y축, Y절편이 더 큰 쪽이 정답이라 플러스일 때가 되겠네. 마이너스일 때는 아마 요 놈이겠지. Y절편이 더 밑에 있는 애. 됐죠? 이게 너네들 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애들이 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해. 선생님 원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해. 근데 정확히 말해서 원이 어려운 게 아니다. 원은 쉬워. 원은 쉬워. 이렇게 생긴 게 원이라고 불리우고 이거 보면서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이 몇 그건 쉬워. 원이 어려운 게 아니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뭐가 어려운 거냐 하면 이거 다시 우리 처음부터 돌아가면 우리가 좌표 우리가 좌표 평면 단원하면서 배웠던 기술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 내분점 그 외에도 무게중심 등등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대표 유형 기술들을 처음에 열심히 배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갔지. 계속 누적이거든.
이걸 그대로 똑같이 쓰면서 직선에서도 봐, 수직이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라던가 이걸 그대로 가진 상태로 직선에서도 직선에서의 여러 가지 기본 기술들을 다 배우지. 맞아? 계속 누적이야. 그러니까 원이 어려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제 원 단어는 이걸 다 다시 그대로 들고 원에서 똑같이 하는 거라. 빵꾸 나 있으니까 여기서 섞여 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원이 어려운 게 아니다. 원은 쉬워. 원은 정의도 쉽잖아.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애들 원방 유도도 쉬워. 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야. 이거 가지고 직선 기술 쓰는 거고. 직선. 이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빵꾸 나 있으니까 어려운 거지. 정확히 말하면. 됐냐? 그 다음 이 다음 단원이 뭐니? 요 다음 단원 미리 말하면 이 다음 단원이 도형의 이동이지. 도형의 이동이지. 당연히 도형의 이동은 이걸 다 들고 그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단원이야. 됐지? 어려운 원인을 파악을 잘 해야 돼. 그냥 원이 어려운 게 아니다. 네가 앞에 거에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셔가지고 까먹은 거 복구 좀 잘 하고 뭐 그래 주셔야 돼. 아시겠지? 어쨌든 자, 215번도 해볼게요. 이러면서 여기 좌표 평면 단원을 하면서 자네들이 이런 거 좀 빨리 눈에 익혀줘야 돼. 우리가 아니 야 봐봐. 우리가 좌표 평면에 점을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3이라고 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좌표 평면 관련 문제를 풀다 보면 니네들 스스로도 그럴 거야. 여기를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표시할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맞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지금 요 이는 무슨 의미로 쓴 거야? 좌표의 의미로 쓴 거야. 이 3도 이전에 y좌표가 3이라는 의미로 쓴 거고 지금 이 3은 여기 길이를 3이라는 의미로 쓴 거지. 좌표 평면에서 내가 좌표를 쓰고 있는지 길이를 내가 문자로 놓고 있는지 이거를 네 혼자서 문제 풀 때 안 꼬일 수 있어야 돼. 네가 문자 쓰면서 너희들이 문제 풀면서 문제 쓸 때 문제를 여기다 풀 때 좌표를 쓰고 그다음에 길이를 쓰고 그거에 대해서 빨리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미적분 넘어가서는 그걸 더 잘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이렇게 길이랑 좌표랑 아직도 막 헷갈려가지고 문제 풀 때마다 헤매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이것도 잘 봐봐. 일단 요거는 뭐 이대로 써도 되고 비례식으로 바꿔 먹어도 돼. AH랑 HB가 1대1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지금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2배 차이 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됐니? 이렇게 2배 차이 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여기가 1, 여기가 2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 좌표. 지금 여기는 좌표를 줬어. 마이너스 2라고. 지금 쓴 마이너스 2는 내가 여기에 좌표를 쓴 거야. 그치? 이런 걸 잘 구별해 주셔야 돼. 네가 스스로가 꼬이지 않게. 그 다음 이 문제 보시면 P에서 접선이라고 언급했고. 됐냐? 그러니까 지금 접선 기술도 써야 되는 상태네. 그럼 요거 접선 기술을 사용하실 때 접선 기술이 두 가지였잖아. 기울기를 잡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은 저 P겠죠. 저 점 P를 접점으로 세팅해서 접점 버전으로 풀어야 될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거야. 뭘로 풀어야 될 것 같아?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삼각형의 넓이거든. 즉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야. 이걸로 하자.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요 삼각형 넓이거든. 맞지? 그럼 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첫 번째 밑변의 길이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높이 알아야 돼. 근데 이 높이를 알려면 P의 좌표를 알아야 되지.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아까 기울기 세팅 버전과 접점 세팅 버전 중에 점 세팅으로 하는 게 좀 더 이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직선식을 구하면 결국 여기를 구해야 돼. 다시 높이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접점으로 세팅하고 푸는 게
훨씬 더 낫다. 자, 그럼 접점 놓고 하는 접선 구하는 기술 먼저 써봅시다. 첫 번째, 원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는 거 잊지 말고. 두 번째, 원점이 중심이죠. 원점이 중심이고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 이용해서 빠르게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 일단 됐나? 그럼 이제 얘가 어디 지난다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직선이 지금 어딘가를 지난다라고 해서 그 좌표를 x, y에 넣어야 되지. 근데 a를 알고 b는 여긴 안 알려줬어. 대신 여기 길이의 b들을 알려줬거든. 자, 여기서 봐봐. 내가 여기 좌표를 a라 놨지. 그럼 요게 좌표. 그럼 요 길이는 뭐라고 써야 돼? 빼야 되지. 빼야 되지. 여기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우리가 P의 X좌표를 소문자 A로 놨어. 즉 이거 좌표고 이거 좌표야. 근데 문제에서는 여기 길이의 비율 힌트를 줬거든. 여기 길이를 구해야 돼. 길이 구하려면 빼야 되지. A 플러스 2가 저 노란색 선의 길이가 되겠지. A 플러스 2가 여기 길일 거야. 요 간격. A 플러스 2.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어? 파란색 길이는 그럼 저 힌트 줬잖아. 2배라며. 여기는 2배라며. 2배니까 그럼 2A 더하기 4가 요 파란색의 간격이 되겠네. 여기 B까지. 됐니?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B의 좌표 필요하지. 아, 여기에서 이거만큼 같잖아. 이런 거 잘 알라고. 이건 좌표야. 이건 길이야. 그럼 여기 좌표는? 이런 거 잘 보라고. 3A 더하기 4 괜찮나? 맞지? 요 A라는 좌표에서 이거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더한 값이 좌표가 되지. 그치?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된다. 따라서 지금 B좌표가 3A 플러스 4,0이다. 그럼 이 접선이 여길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네. X에다가 3A 플러스 4. Y에는 어차피 0 들어가면 잘 가시고 사라질 것이고. 여기에서 아하 A 값을 구할 수가 있네. 자, 그럼 A 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냐? A 값이 마이너스 2 아니면 3분의 2가 나오네. 이건 이제 그림 봐야지. 분명 여기 A가 P의 X좌표인데 1, 4분면이라 그랬으니까 음수는 아니고 양수겠네. A가 3분의 2입니다. A가 3분의 2면 P좌표 다 나온 거지. X좌표가 3분의 2야. Y좌표는 뭐 아무 때나 넣자. 그러니까 지금은 원이 낫겠네. A에 3분의 2, A에다가 3분의 2 집어넣으면 9분의 4 플러스 B제곱이 4. 따라서 B제곱은 9분의 36 빼기 9분의 4가 될 테니까 9분의 32. 루트 씌워주면 3분의 4루트인가? 맞죠? B제곱이 9, 32니까 16 곱하기 2잖아. 오케이. 됐지? 라고 했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삼각형은 밑변. 야, 식으로 먼저 쓰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일 것이고.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요 길이잖아. 우리가 A 구했죠. A가 아까 3분의 2였지. 여기다 3분의 2 집어넣으면 몇이야? 6이네. 6부터 여기까지니까 밑변의 길이는 8이지. 좌표가 6이고 좌표가 마이너스 2면 간격은 8, 길이. 그치? 높이는 B좌표, P의 Y좌표가 높이잖아. 요게 높이네. 계산하시면 정답. 약분하면 3분의 16 루트 2. 몇 번이야? 4번이네. 됐지? 자, 얘는 실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그냥 은근 손쉽게, 싱겁게 풀릴 거거든. 잘 봐봐. 이게 원이 지금 중심이 0, 마이너스 3이야. 즉 원의 중심이 지금 Y축 위에 붙어 있다.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3이라는 지점에 붙어있고 반지름이 2루트임에게 원점을 지나가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식이야 원이 지금. 됐니? 자, x축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 자, 근데 특이사항이 뭐가 있냐면 요 a라는 좌표 여기에서 접선을 그을 거래. 근데 쟤도 y축에 붙어있어. 그 다음 특이사항이 뭐냐면 접선 2개 그으면 이렇게 그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접선이 수직이래. 그렇게 나와 있지. 다시 말해. 여기가 수직이래. 야, 그림 잘 보면 바로 답 나오지 않아? 여기가 수직이면 이거는 필히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정사각형 하나가 완성되지. 원의 중심에서 접선의 접점에 꽂으면 여기 90도잖아. 얘도 여기 접선의 접점에 꽂으면 90도잖아. 이거 반지름이라 여기랑 같잖아. 여기도 90도잖아. 정사각형이잖아. 맞지? 그냥 정사각형이 자연스럽게 되네. 이 말 때문에. 맞냐? 그치? 이거 반지름 몇이냐? 그래서 반지름 2루트이지?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 길이는 그럼 몇이야? 1대 루트 2잖아. 여기다 루트 2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네. 4네. 여기에 좌표가 0,3이었잖아. 4층 더 올라가면 몇이야? 7. 이거는 뭐 싱겁게 그림 잘 그려주면 바로 끝나네요. 됐죠? 자, 217번도 시간 좀 애매하니까 217번도 해봅시다. 217번은 좀 중요한 도형이 나와서 이거 봐봐. 자네들 이거 이 삼각형에서 있는 공식들은 이거 잘 외워놔야 된다. 몇 번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이 삼각형의 공식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약간 그림으로 외우는 거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즉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됐냐? 이거 잘 외워놔.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으며 쓰임새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즉 제곱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야. 약간 외우는 게 약간 분배하는 느낌으로 외우기가 쉬워. 그 다음 이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맞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공식이라고 부르는 삼각형 넓이를 이용한 공식이지.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요거 있지. 그치? 됐냐? 이거 공식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걸 이용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전처럼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상황에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면 좀 잘 그려보자. 지금 얘도 그림 좀 특이한 사항이 좀 있지. 원이 지금 중심이 원점이거든. 원이 지금 중심이 원점이야.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좌표가 뭐 여긴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2일 거고 그래. 근데 점 P도 Y좌표가 2라. 이런 특이사항은 그냥 초반에 그림 그릴 때 실은 딱 찾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 아, 지금 저 P의 위치가 지금 여기랑 좀 같은 높이상의 여기쯤? 여기 대신에 X좌표는 좀 더 가야 되잖아. 그치? 얘가 지금 이런 위치 관계로 있는 거야. 이런 거는 뭐 그림 조금만 신경 써서 그려도 그리면 쉽게 알 수 있지. 그치? 됐냐? 그럼 여기서 그 두 접선의 접점이래자. 그러니까 이미 접선의 접점 하나는 찾았어. 여기가 A야. 하나는 뭐 이제 뭐 여기 어디 생기겠지. 여기를 B라고 한 거야.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라. 아, 지금 요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거네. 요 삼각형 넓이 구해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네. 됐지? 자, 앞에서 내가 몇 번 보여줬을 텐데 이 그림이면 일단 손이 가면서 보조선이 좀 몇 개 그어줘야 되지? 보조선이 뭐가 그어줘야 되더라? 원의 중심에서 각 접점에 수직으로 꽂을 수 있으며 여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이때 여기도 수직이면서 여기 반땡 되는 요 그림 있지 맞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림을 좀만 잘 쳐다보면 얘들아 그냥 이거 구해도 되지. 이거 구해서 2배 때려도 되지. 맞냐? 반땡 될 거니까 그치? 그리고 저 빨간색 삼각형 쪽을 잘 보면 아까 내가 공식 졸라 많다는 그 삼각형이 여기 그 삼각형이 여기 들어있어. 너 불필요한 선 잠깐만 치워볼게. 여기 들어있어. 따라서 얘는 실은 아까 전에 그 삼각형을 잘만 이용하면 뭐 접선이고 뭐고 그런 자잘한 귀찮은 계산 필요 없이 답을 바로 낼 수가 있거든. 이 그림이 지금 숨어 있잖아. 자, 이 길이가 2조 원의 반지름, 그게 지금 여기야. 약간 옆으로 틀었어. 보이죠? 이 길이 뭐야? PA 길이는 여기 P의 X좌표 보면 되지. 마이너스 2루트 3이라서 길이는 2루트 3이겠네. 여기가 지금 일자로 이렇게 뻗은 길이라 요 길이는 여기 X좌표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여기를 구할 수가 있지. 몇이야? 4, 3, 12에 4, 16 아랫변 길이 4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넓이를 구하면 이 문제 답 구하는 거거든. 따라서 아까 그 공식 중에 뭐 이용하면 되냐? 첫 번째 소공식 쓰면 괜찮네. 그치? 소공식 이용하면 여기 h 요 높이 구할 수 있지.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 4루트 3이 4 곱하기 h다. 따라서 h 루트 3 첫 번째 나왔어. 다 구하네. 그럼 다시 이걸로 다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다시 한번 쓰면 여기 구할 수 있네. 몇이야? 3이네. 됐냐? 따라서 빨간색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3. 됐지? 그거 2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지. 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런 기술을 내가 앞에서 알려줬을 거야. 이렇게 항등식처럼 틀 짜가지고 하는 거 있었지. 직선에서 했던 거. 즉 여기에 잠시 공수원에서 했던 항등식 구조를 보면 여기에 뭐 식들이 다양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이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이라는 문장으로 기술을 쓸 때 얘가 0이 되면서 얘가 0이 되는 식 이라면서 이제 항등식에서 풀었지. 맞아? 항등식에서 쓰던 모양이지 이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 할 때 하는 짓이 여기가 0 아니면 여기가 0 이런 거였어. 뭐 예를 들면 하나 슬쩍만 잠깐만 예를 들어주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식이지. 이렇게 생긴 식을 보면 자네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얘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y가 2일 때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K값에 관계없이 K값에 무관하게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할 수가 있지. 항등식 때 하던 것처럼. 됐냐? 다음 등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X값, Y값 몇이에요? 물어보면 정답! 하면서 이렇게 2개 썼잖아. 그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항등식에서 많이 사용했던 틀 같은 것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때 아마 이렇게 표현해 줬을 텐데 위에 이 항등식을 내가 색깔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줬지. 자, 이 식은 지금 노란 게 성립하고 노란 게 이렇게 성립을 하고 그 다음 파란 거가 성립하는 전체적으로는 하얀색 식이지. 하얀색 식이라고 읽었다라고 그랬어. 됐어? 그래서 앞에 직선에서 했던 게 요거지. 요거. 그냥 이렇게 생긴 항등식을 색깔로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가 0이 즉 노란 게 성립하면서 동시에 파란 게 성립하는 하얀색 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됐어? 항등식에서 하던 거 그냥 단지 색깔만 입히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직선에서 여기에 만약에 직선식이 들어가면 여기에 만약에 아무런 의미 없는 식이 아니라 직선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림적인 해석이 추가된다고 그랬어. 자, 일단 첫 번째. 직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x, y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1차식 들어가고 1차식 들어가면 이 전체의 식도 당연히 1차식이겠지? 갑자기 x제곱이 튀어나오겠냐? 아니지. 그럼 결국 요 하얀색도 직선식이 되겠네. 1차식일 거니까. 맞냐? 그럼 얘가 해석이 어떻게 바뀐다? 노란색도 직선이 되고 파란색도 직선이 되면 해석하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노란색 직선과 파란색 직선을 동시에 성립한다. 우린 그걸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배웠지. 파란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성립한다 라는 말은 파란색 위에도 속하면서 노란색 위에도 속하는 교점을 말하는 거야. 맞아? 다시 말해. 저 하얀색 이 식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점을 지나가는 하얀색 직선식을 나타내는 게 된다라고 그림적인 해석이 추가가 된다라고 했다. 됐냐? 그래서 직선 때 이런 경우도 있었지. 자, 진짜 와 거의 뭐 복습을 그냥 아주 봐봐. 자, 이런 직선을 딱 보면 너희들은 이 직선 저거 직선이잖아. 그지? 얘를 딱 보고 얘가 지금 k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가는 점이 하나 있거든. 그거 찾아야 돼 라고 그랬거든.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한번 항등식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 즉 한쪽으로 잘 넘겨볼게. y 넘겼어. 그 다음 저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k로 잘 묶어봐. 이렇게. 여기는 x 빼기 1이겠지. 자, 우리가 지금 뭘 찾을 거야? 이게 직선인데 얘가 지금 분명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어딘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뭔가 힌트가 있을 것 같은 직선이야. 그걸 찾기 위해 항등식처럼 고쳤어, 실제로. 됐냐? 그래서 항등식 기술 씁시다. k 값에 상관없으려면 k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무슨 말이야? 니들이 k에다가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17을 넣던 마이너스 25를 넣던 1456을 넣던 몇을 넣던 항상 일정하게 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 여기를 0으로 만들어야지. 여기가 0이 돼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니들이 k에 이걸 넣든 이걸 넣든 이걸 넣든 이걸 넣든 이걸 넣든 그냥 빵 하고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동시에 이 등호 자체도 성립을 하려면 얘도 0이어야, 얘도 동시에 0이어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쳐놓고 보니까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 요것도 0이 되는 하얀색 직선식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요 식이. 됐냐? 됐지? 그래서 지금 딱 보면 이게 뭐니? 이게 x는 1이지. x는 1이고 얘는 y는 2네.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생긴 직선 보면 이 방법을 쓰든가 해서 얘가 지금 1,2를 지나는 직선임을 문칙을 까야 된다라고 그랬어. 실전에서도 실제로. 됐냐? 이걸 좀 더 이 문제 답게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림적으로 보면 봐라. 이게 지금 이거야.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x는 1. 이것도 직선이잖아.
x는 1이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 y는 2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의 교점인 1,2를 지나가는 직선을 표현한 거잖아, 얘가. 됐냐? 됐지? 이게 우리가 직선에서 했던 거야. 물론 직선은 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냥 교점 구해도 되고, 이거도 그냥 K로 슬쩍 묶어보기만 해도 x에 1 집어넣으면 y가 그냥 2네? 그러면서 그냥 빠르게 1,2 지나는구나. 실은 얘는 이제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르지. 됐냐? 근데 내가 직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설명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얘네 원에서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되거든. 왜냐하면 원은 이걸 안 쓰면 계산이 오히려 진짜 더 복잡해져. 원에서 쓰려고 계속 직선에서 일단 직선은 그나마 1차씩 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직선으로 계속 내가 그때 보여줬던 거고. 즉 이제 여기에서는 요 항등식, 자 변하는 거 없어. 틀 그대로야. 여기 안에 저 안에 이제 여기에 원이 들어갈 거야. 원의 방정식이 그냥 일단 한글로 쓰는 중인데 이제 여기에 원방이 들어갈 거야. 원의 방정식이. 됐냐? 단지 그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림적인 해석도 약간 바뀌겠지만 뭐 큰 틀은 변하지 않아. 이제 직선이 아니라 원이 됐을 뿐이지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 자, 노란색 원이 성립하면서 파란색 원이 성립한다. 무슨 소리야? 노란색 원도 지나가면서 파란색 원도 지나간다고. 결국은 교점.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지. 됐냐? 됐지? 원 두 개의 교점. 즉, 이 두 교점, 요 빨간색 점 두 개를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저 하얀색 식의 정체가 되는 거야. 됐냐? 직선이랑 해석이 똑같아. 당연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두 점 지나가는 원은 많지. 그걸 이제 저 K가 결정할 거고. 해석은 똑같아, 직선이랑. 됐냐? 직선이랑 똑같아. 노란 거 지나가면서 파란 거 지나가는 원.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야. 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수한 일이 한 가지가 더 발생해. 직선과는 다르게 특수한 일이 한 가지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 야, 니들이 맞춰볼 수 있어. 봐봐. 다시. 저 노란색 원이야. 노란색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원.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노란색 원과 파란색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녀석이라는 소리라 그랬잖아. 맞아? 그런데 이게 원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이제 원방이니까 이제 뭐 x제곱, 예를 들면 뭐 y제곱 마이너스 뭐 2x 이런 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지? 마찬가지 여기도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이런 식으로 뭐 원방이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 그지? k의 값에 따라 가끔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만약에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렇게 되면 이 창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됐냐? 그럼 분명 우린 여기에다가 원의 방정식, 즉 2차식, 여기도 2차식을 넣는데 만약에 이게 k가 마이너스 1이라도 돼가지고 2차 항이 다 뒤지게 되면 그럼 최종 결과는 몇 차식이 되겠어? 1차식으로 바뀌겠지. 맞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맞아? 1차식은 직선이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 1차식의 정체가 뭘 것 같아? 그건 계속 똑같거든. 어쨌든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인 건 변하지 않아. 즉, 이 두 점을 지나가는 도형인 건 변하지 않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우연히도 요게 만약에 2차항이 다 뒤져가지고 1차식만 나왔잖아? 그럼 그건 두 점 지나가는 직선식을 얻은 셈이 되는 거야. 됐냐? 1차식은 직선이잖아. 두 점 지나가는 직선 하나밖에 없지. 됐냐? 그리고 이거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야. 공통현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됐냐? 딱 요 해석,
특별한 경우 요거 하나가 추가될 뿐이고 나머지는 다 직선이랑 똑같은 해석이야. 자, 한번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 8 정도 하면 되겠구나. 자, 예를 들어,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방식 세워볼게요. 자, 지금 두 원, 그냥 그림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봅시다. 자, 노란색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한 2 정도 되는 원. 요런 원이야. 노란색 원이야. 반지름 한 2 정도 되는 원이야. 그 다음 파란색 원은 이제 1,1에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그냥 좀 넉넉하게 크게 그려. 루트 2만. 자, 그럼 이제 반지름이 루트 2 정도 되니까 뭐 한 요 정도 될 거야, 원이. 대충. 됐지?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아까처럼 틀을 짜서 세워보도록 할게. 아까 그 항등식 어떻게 쓰는 거라고? 직선이랑 똑같이 사용 방법을 잘 익히도록 하십시오. 여기다 넣을 때, 직선 넣을 때도 그랬지.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직선의 방정식을 넣을 때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으랬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넣는 거 아니다. 안에 이미 등호가 있는데 무슨 등호 안에 등호를 넣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게 항등식의 원리로 우리가 는 0 이런 처리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직선 넣을 때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 넣을 거면 이렇게 는 0을 만들고 여기 요 부분만 넣는 거라 그랬다. 됐지? 그래서 원도 마찬가지. 원도 이 원을 여기다가 넣고 싶으면 는 빵을 만들고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4 넘겨서 요 부분만 여기에 넣는 거야. 이게 넣는 방법이 이렇게 넣는 거야. 그래야 이제 항등식의 원리로 K 값에 상관없이 하면서 얘가 0이고 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원이 나오는 거지. 일단 마찬가지 얘도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서 넣어야 돼. 정리는 내가 빨리 할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의 끝이네. 맞지? 1. 됐냐? 그럼 지금 이 식의 정체가 바로 여기 빨간 점 2개 지나가는 원들 중에 하나인 거야. 됐지? 92쪽. 됐냐? 됐지? 요 2점 지나가는 원들의 방정식을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아까 말한 거. 근데 이때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잠깐만 봐봐. K가 마이너스 1이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직접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경우면 다 그냥 2점 지나가는 뭐 원 하나가 아무거나 뭐가 됐든 나올 건데 K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면 집어넣어서 계산 좀 마저 해봐. 어떻게 되나?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 아이고 씨.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보다시피 이 창이 다 뒤짐. 이 창이 다 뒤지고 남는 거 써보면 1차식들만 남았거든. 자, 보기 좋게 정렬까지 해주면 어떤 직선식 하나가 남게 되잖아. 맞아? 이 자식의 정체가 이거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식, 공통현의 방정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됐냐? 됐어? 그래서 실은 저렇게 대놓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렇게 밑에처럼 항등식까지 가지도 않아. 안 가고 항등식까지 안 가고 그냥 두 식을 연립하듯이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전개된 버전으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 만약에 이제 문제를 읽고 나서 보니까 이 원과 이 원의 교점 지나가는 이 직선이 만약에 내가 필요해. 그러면 굳이 아까처럼 막 항등식 그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어. 둘이 그냥 빼서 마치 연립하듯이 빼버려서 2차 항을 소거시킨 식을 바로 이렇게 찾아버리시면 이게 얘야. 됐지?
아까 전에 그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결국은 빼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여기 내용은 직선 때부터 계속 보여줬던 항등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원에서 쓰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 원에서 쓰는 것 때문에 한 거야. 원에서 쓰는 것 때문에. 원은 이 방법을 써야 계산이 편하거든. 그나마 편하거든. 바로 한번 보여줄게. 직선 때부터 계속 여기 항등식 해가지고 뭐 두 도형, 두 직선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이제 지금 바로 이 순간 원에서 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직선으로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할 때가 된 거야. 가자. 봐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네.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좌변 집어넣어서 쫙씩 써놓으면 그게 첫 번째 준비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되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요구하는 게 아까 마지막에 설명한 거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원하고 파란색 원에 교점을 지나가는 이 직선 구하래. 그럼 방금 전에 보여줬잖아. 직선 구해야 돼. 그럼 뭐 항등식 복잡하게 세울 거 없이 두 식을 연립하듯이 그냥 빼버려서 1차식 찾으면 된다고 아까 설명해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직선을 두 원에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요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냥 2차 항을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빼버리도록 하면 바로 끝.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계산 실수 나지 않도록 조심. 마이너스 2 플러스 AX. 그 다음 플러스 여기서 이거 빼면 2A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8은 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 됐지? 뺐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직선. 그게 여기를 지나간다. 아하, 집어넣으세요 라는 소리네. 이 직선이 여기를 지나간다. x에 마이너스 1 y에 2 잘 집어넣으라는 소리네. 따라서 a 값을 구해주면 6인가 보네. 됐냐? 자, 이번엔 진짜 해야 될 듯.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서 또 어딘가를 지나는 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을 찾아야 되지. 그럼 이제 이거는 아까 요 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네. 이걸 직접 둘이 연립해서 직선 구할 때처럼,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로 둘의 교점을 찾는 계산이 안 어렵거든. 직선은 그냥 1차식 두 개라서. 근데 원은 그렇게 하면 엄청 오래 걸려. 2차 연립해야 되고. 맞아? 길이 너무 길어. 그래서 원은 이걸 쓰는 게 훨씬 나아요. 자, 틀 씁시다. 노란색의 좌변 쪽 식을 여기다 잘 넣어줍시다. 그 다음 우변 쪽 식도 여기에다가 잘 넣어줍시다. 가끔 선생님 이걸 여기다 바꿔서 넣으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 근데 당연히 노란색이 좀 더 식이 간단하니까 미질 수 있는 K 쪽에 넣은 거야. 반대로 넣어도 상관없어. 요 식이 바로 노란색 원과 파란색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어떤 하얀색 원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얘가 저 하얀색 원이 근데 여기 지나가요 라는 추가 힌트를 준 거고, 따라서 이제 x에 1, y에 2 대입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추가 힌트를 준 거죠. 요 구체적으로 k를 구해야 되니까 1,2 지나간데 x에 1, y에 2 그냥 잘 넣자. x에 1 넣고 y에 2 집어넣으면 여기는 몇이냐? 1 더하기 4 빼기 4 1이네. 1k. 자, 여기 몇이야? x에 1 넣고 y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4 땅땅 5 마이너스 1이네. k 값이 1이네요.
맞네. 됐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원의 방정식은 K가 1인 경우임을 알아냈으니 마지막에 다시 K에 1 집어넣어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 됐지? 됐죠? 뭐 딱히 원의 중심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으면 뭐 완전 제곱, 이거는 이제 뭐 보기에 따라 뭐 시험에 나왔는데 객관식 보기에 막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풀어져 있는 형태로 보기에 나와 있으면 그냥 이대로 정리만 하면 되고, 이건 이제 그냥 그때 후속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 뭐. 별말 없으면 이대로 놔둬도 정답. 됐지? 원 넓이 구해라. 그럼 이제 반지름 구해야지 뭐. 됐죠? 다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밑에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보시고, 실은 메인 내용은 여기라고 보면 돼.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원, 실은 그걸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고, 실은 이제 결국 요것 때문에 나 나중 가면 좀 허무한 건 사실이야. 결국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두 원의 이 공통현, 직선 구하는 게 제일 많이 사용되거든. 저 원리로 구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자 보자. 두 원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원 조사는 좀 들어가 보자. 자, 이 자식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인 거 확인되지. 반지름이 2인 원인 거 확인되지. 자, 그 다음에 이 자식도 확인해 보자. 이제 잘 고치나?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요거 제곱 플러스 y-2 제곱이고, 요쪽에 지금 4 두 번 붙여줘야 되지. 즉 요쪽이 지금 8이 되겠네. 이러면 얘는 중심은 2,2고 반지름은 2루트 2인 원이구나. 됐나? 자, 그럼 그림도 뭐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대충 그려봅시다. 적당히 대충. 말이 웃긴데. 하여간 여기가 이제 0,0 그냥 가상으로 적당히 그냥 상상 정도만 해줘. 2,2니까 한 여기쯤에서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이 길이가 이렇게 지나가게 있나 보다 하고 조금은 살려서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시면 좋다. 실은 대충 그려도 상관없긴 해. 어쨌든 공통현을 구하라 했다는 말은 두 점에서 만나는 원 그리면 적어도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어. 됐지? 문제가 구라를 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공통현을 구하라며 두 점에서 만나나 보지 뭐. 그래서 지금 공통현, 다시 말하면 이거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됐냐? 됐지? 그때 내가 여기 구석탱인가? 중3 때 사용했던 원 보조선 긋는 거 4개인가 여기다 조그만하게 그려줬지. 요거랑 밖에 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당 땅땅땅땅땅땅 이런 거, 그지? 마지막에 그렸던 보조선이 이거였거든. 딱 지금 이 그림 원 2개. 결국 보조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점들 주로 연결하지. 특히 원의 중심끼리 연결 반드시 한 번씩 해보고, 여기 이렇게 서로 직교하면서 수직 2등분 될 거고, 그냥 2등분 될 거고, 이런 보조선 갖는 그림이잖아. 맞지? 중3 때 했던 것처럼. 즉 여기에도 그 그림을 완성을 시켜보자. 여기가 원의 중심, 여기도 원의 중심. 파란색으로 하자. 여기가 원의 여기가 원의 노란색 원의 중심, 여기가 이제 하얀색 원의 중심. 그어줘야 되는 보조선은 그럼 요거랑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메인 특징은 여기가 수직이며 빨간색 길이가 이렇게 반땡이 된다. 이 그림이야. 됐냐?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빨간색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럼 보통은 절반만 구하면 되거든. 맞아? 그럼 이제 절반을 구할 건데 어떤 직각삼각형 보이죠? 이 왼쪽 또는 오른쪽 둘 중에 한 개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어. 어느 쪽을 쓰든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중심이 좀 더 이쁜 왼쪽을 쓰도록 할게. 여기 써도 돼. 저기 중심 2,2의 반지름
반지름 2루트 2인. 이거 써도 돼? 안 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 노란 거 쓰자. 반지름이 2잖아. 여기가 2겠네. 됐냐? 거의 구했어. 야, 우리의 목표는 여기지. 여기 구했지? 여기만 구하면 되네. 여기 어떻게 구할까? 여기 구할 때 필요한 게 드디어 참 뭔가 빌드업은 되게 길었는데 여기 구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된다. 그렇지? 점과 빨간색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게 여기 간격이지. 됐냐? 점 직선 거리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려면 직선의 식이 필요하네. 그 직선의 참 빌드업이 길었다. 그 직선의 식이 바로 공통현이라 둘이 빼서 구해야 되는 거다. 됐지? 빼기 좋게 정렬 잘해서 계산 미스 나지 않도록 합시다. 저 4도 넘겨 이렇게. 그다음 하얀식도 잘 자, 하얀색 식도 잘 이렇게 정렬해서 둘이 빼서 저 빨간색 공통현의 방정식 잘 구해주자. 그냥 위에서 아래 빼자. 괜찮네. 4x 플러스 4y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4 한번 싹 약분해주면 요 빨간색 직선식이 완성되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거 구하려고 진짜 직선에서부터 항등식 설명하면서 참 길었다. 그지? 됐냐? 따라서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면 끝나겠네. 요 원의 중심인 0,0하고 요 직선인 얘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바로 써줍시다.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그 다음에 0 넣고 0 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1밖에 안 남네. 그럼 루트 2분의 1이겠네.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겠네. 됐냐? 여기 길이 나왔다. 즉 다시 말해 지금 이렇게 된 직각삼각형에 여기는 2였고 여기를 지금 구한 거래. 그냥 루트 2분의 1로 쓰자. 그럼 이제 여기 구하면 끝이잖아. 우리의 목표는 여기 구하는 거였잖아.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로 써주시면 되죠. 몇이야? 4 빼기 2분의 1에 루트 씌우면 되지. 몇이냐? 2분의 8 루트 2분의 7 유리화 해주면 2분의 루트 14네요.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14. 그럼 우린 여기 절반 구한 거니까 2배 해주면 공통현의 길이가 되겠네. 정답은 루트 14가 되겠네. 잘 쫓아해봐. 첫 번째 뭘 구하는 거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 구하는 거네. 그럼 뭐 항등식, K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빼버리면 되지. 이 창 날아가도록. 노란색에서 이렇게 뺍시다.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이쪽 방향으로 뺍시다. 그럼 빵 빼기 마이너스 4x니까 4x 또 빵 빼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6 빼기 상수항 없네. 이렇게 되겠네. 직선은 그냥 빼버리는 게 냈지. 그치? 그 다음 얘랑 평행이다 그랬으니 이거랑 평행이 된다. 직선에서 잘 연습했던 평행 조건 쓰면 되겠네. 얘랑 얘가 평행이래. 1분의 4랑 x의 개수 b랑 y의 개수 b랑 같고 상수 b는 다르다. 요거 해주시면 여기에서 k 값 바로 나오겠네. k는 4. 따라서 k는 4니까 k4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됐지? 문제에서 원하는 거 끝까지 가야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얘랑 평행이잖아.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시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앞에서 배운 거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하고 있는 중이야. 평행한 두 직선 거리제래. 그지? 어떻게 재더라? 일단 요 직선을 약분 좀 해줍시다. 2로 한번 싹 약분해도 되죠. 2로 한번 싹 약분하면 2에 자, 평행한 두 직선 거리 재는 방법 둘 중에 하나 골라야지. 하나만 고르자. 뭘 고를까? 근데 얘는 아무래도 이게 낫지.
왜냐면 얘를 고르면, 위에 걸 고르면 뭐 최대한 보기 좋게 x에 0을 박는다고 해도 막 y좌표 점 하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지? 별로야. 위에 건 별로야. 지금은 요 아래 직선을 얘를 선택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 이 직선을 선택하여 뭐 해줘? 이 직선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x에 0 박자. x에 0 집어넣으면 y는 3이네. 그럼 이 점하고 얘랑 거리를 재면은 된다 그랬지. 그치? 됐냐? 그쵸? 평행한 두 직선 거리 재는 방법. 직선 하나 선택, 직선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아까 선택하지 않은 직선하고 거리 재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얘랑 점직선 거리 재면 정답. 됐지? 평행한 두 직선 거리. 다음 224번.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알려줬네. 2루트 3. 자, 그럼 원 조사 좀 들어가 보자. 얘는 지금 보자. 0,0이 원의 중심이며 반지름이 2인 원인 거 바로 나오지요. 그 다음 요 원도 근데 이 원은 지금 중심이 좀 짜증나긴 하네.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3, 2에 반지름도 지금 식으로 쓰려면 좀 애매한데 써보기는 해봅시다. 반지름 뭐게? 그러니까 야 이거는 그냥 내가 천천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 3x니까 x 더하기 2분의 3 전체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2y 제곱. 자 여기서 제곱하면 4분의 9 생겼겠지. 잘 갚아주고. 여기 4 생겼겠지. 잘 갚아주고. k 넘어오면 뭐 요렇게 되겠네. 됐지? 뭐 일단 이건 이거고. 그 다음 공통현의 길이. 방금 배운 기술 잘 써오자. 그림 그려보자. 노란색 원이 하나 있어. 공통현. 이 원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지만 어쨌든 공통현이 이때잖아. 만나겠지. 만나게 그려. 지금은 뭐 굳이 막 정확하게 그리려고 막 쇼를 할 필요가 없다. 알려준 건 결국은 이거 길이를 알려준 거야. 이 빨간색 공통현의 길이를 2루트 3이라고 준 것이. 자 그럼 아까 했던 대로 보조선 그을 거 한번 싹 그어보자. 중심끼리 연결 한번 해줘야 되고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줘야 되고. 자 이때 절반만 알아도 되겠죠. 즉 빨간색 길이를 2루트 3이라 줬으니 우리는 반만 쓰도록 합시다. 됐냐? 그 다음 마찬가지. 요 하얀색 원은 얘는 너무 알고 있는 게 없어. 중심은 알지만 반지름도 더럽고 얘는 필요가 없어. 얘만 잘 이용해도 돼. 여기 원 중심 씁시다. 그럼 얘 여기 반지름 2니까 여기가 2일 거 아니야. 됐냐? 그럼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 아랫변 길이를 알 수가 있네. 여기가 직각이잖아. 빗변 여기 루트 3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 길이가 1이네요. 됐냐?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뭐야? K 구하는 거지. 여기 길이 구하는 과정이 뭐였어? 그걸로 이제 우리는 등식을 세워야겠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원의 중심인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이다라고 알고 있는 거네. 따라서 직선식을 찾아줘야 되겠네. 그럼 결국 흰색은 실은 이렇게 고칠 필요가 딱히 없었어. 우리는 직선만 알면 되지요. 두 식을 뺍시다. 흰색에서 노란 거 빼자. 얘는 이게 더 나아 보이네. 여기에서 이거를 뺍시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k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고 k 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뭘 찾아낸 거라고 보면 돼? 여기가 1인 거 알았잖아.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지금 1이라고 알아낸 겁니다. 이걸로 k 값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네. 자 필요 없는 건 이제 다 지우고 얘랑 거리가 1이다. 풀어주시면 k 값이 나오겠지. 얘하고 0,0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바로 쓰자. 9랑 16이라 여기 오네.
그 다음 절대값 0, 0 땅땅 집어넣으면 k 플러스 4. 이것이 지금 1인 것이 떨어진 거리 1.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따라서 k 값은 절대값 k 플러스 4가 5가 될 것이고 뿔마 붙여야지 얘가 뿔마 5다. 뭐가 답일까? 1 아니면 마이너스 9인데 모든 상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둘이 더하면 되겠네. 자, 얘도 전략을 잘 생각하시면 금방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알아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 한번 해볼게. 일단 두 원이 주어져 있어. 지금 보면 미지수 하나도 없다잉. 두 원이 다 나와 있는 상태야. 미지수 하나도 없어. 따라서 정보 좀 확인해 보자. 요 노란색 원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 x 더하기 3제곱 플러스 2y니까 y 플러스 1제곱. 요쪽은 그럼 9 붙여야 되고 1 붙여야 되고 요거 1 넘어오면 빼기 1. 따라서 여기는 9만 남겠네. 중심과 반지름 바로 보이죠? 그럼 파란 것도 잘 고쳐봅시다. 마이너스 2x 확인,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y제곱은 그냥 혼자 있네. 여기 1 때문에 1 붙여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3 있는 거 넘어오면 더하기 3. 4네요, 4. 즉 반지름 길이는 2인가 보네. 됐냐? 자, 그 다음 이거 했던 거 아니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인데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두 점 지나가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거. 야, 두 점을 지나가는 원 중에 가장 조그만한 건 언제야? 이게 지름일 때지. 이게 지름인 원이 두 점 지나는 원 중에 가장 조그만한 원일 거야. 지금 요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말하고 있는 거 눈치채야 되고 구하라고 하는 게 이 원의 이 빨간 원의 중심을 구하래. 다시 말해 이게 지금 정중앙에 여기를 구하는 거라는 거 알 수 있겠냐? 여기를 좌표를 구하라는 소리지 지금. 됐어? 즉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자 노란색 원이 뭐 이렇게 있나 봐. 노란색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지. 반지름의 길이 3이야. 그 다음 파란색 원도 뭐 이렇게 있나 봐. 대충 그려볼게. 지금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 지금 시키는 게 좀 더 조금 해야 되겠다. 봐봐. 파란색 원도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야. 중심 좌표가 지금 1,0이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원 중에 가장 조그만한 원의 중심을 구하래. 근데 그게 우리가 뭔 줄 알았어, 이제.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가장 조그말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거의 정중앙, 여기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지. 목표물이 여기 있어. 여기 좌표를 구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구할래? 가장 계산량이 적고 효율적인 방법이 보이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뭐 아까 전에 했던 요 항등식 틀 짜가지고 막 생쇼를 해야 되나? 여기 이거 이용해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림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그림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지. 왜냐면 이 공통현의 정중앙의 좌표를 알고 싶다며. 근데 그거는 보나마나 원 중심을 연결한 선하고도 만날 거야. 맞아? 그치? 즉,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가장 편한 방법은 이거지. 두 직선의 식을 구해서 교점 구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리한 방법 아니냐? 맞지? 왜냐면 이 빨간색 식 구하는 거 앞에서 했잖아. 이게 또 공통현 구하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로 요거는 아니 원의 중심 다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랑 그 다음 1,0이랑 두 점 지나가는 직선 구하면 얘잖아. 그냥 직선 구해서 연립하는 게 제일 낫지. 따라서 요거 야 얘부터 구하자. 이거 기울기 몇이야? 자, 직선의 기울기 몇이냐?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4분의 1.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기울기 x 빼기 이걸로 하자. 지나가는 x좌표 플러스 y좌표. 따라서 하얀색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그 다음 빨간 거 구하자. 빨간 건 공통현이잖아. 공통현의 방정식은 저기 두 식을 빼버리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뺍시다. 지워지고 6x 빼기 요거 하면은 8x 2y 빼기 뺄 게 없네. 2y 플러스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4. 빨간색 식은, 빨간색 직선식은, 즉 빨간색 공통현의 식은 이거겠네. y는으로 보기 좋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인가 보네.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네.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 구하면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지. 됐지?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겠지요. 이게 문제마다 이제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27번. 228번도 해야 되겠네, 참. 안 어려워. 자, 227번 해봅시다. 얘도 지금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래. 이거는 또 그럼 지금처럼 막 그림을 생각해야 될까? 근데 알려준 힌트가 뭐야? 야,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말은 중요한 힌트를 준 거지. 무슨 힌트? 그냥 문자로 놓을 필요도 없어. Y좌표, 중심의 Y좌표가 0이라는 힌트가 있는 거야. 그치? 됐냐? 그럼 이거는 식을 쓰는 게 낫겠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아야 돼서 그냥 단순히 아까처럼 빼서 직선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찐으로 진짜 항등식 틀 써서 작성해 줘야 되겠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식을 이 항등식 틀을 이용해서 잘 써줘야 되겠네. 자, 집어넣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완성해 줍시다. 이 원이 중심이 이렇다고 지금. 됐냐? 얘들아, Y좌표와 중심이 0인, 예를 들어 3,0이 중심인 원방 어떻게 생겼냐? 반지름은 뭐 아무거나 하자. 반지름 뭐 1 해, 그냥. 이거 원방이 어떻게 생겼냐? 맞아? 이거 전개해서 표현해보면 어떻게 생겼냐? 9에 1 넘어오면 8. Y좌표의 중심의 Y좌표가 0인 애들 어떤 특징이 있어? 그거 알면 바로 푸는 거 아니야. 다 정리할 필요도 없지. Y좌표, 중심의 Y좌표가 0인 원방 다 풀어놓고 나서 잘 쳐다보면 무슨 특징이 있냐고. 뭐가 없잖아. 뭐가 없어? Y 1차항 없지. 맞지? 중심이 0이니까 1차항이 없겠지. 지금 얘가 Y좌표가 0이라고. 중심의 Y좌표가 1차항이 없겠네. Y의 1차항이 없겠네. 야, Y 1차항만 잡아와. 4KY. 그 다음 여기 어딨어? 여기 있네. 마이너스 2Y. 자, 다시 한번 개수로 보기 좋게 묶어서 써보면 이거거든. 이거 없어야 되잖아. 중심의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여기 예시를 들어준 대로 Y에 대한 1차항이 없어야 되거든. 얘가 0이겠네. 다시 말하면 K 값이 2분의 1이구나 확인. 따라서 K가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겠네. 됐냐? 자, 넣어보자. 끝까지 계산 잘 틀리지 않도록 K의 2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어야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정리해야지. 양변에 2를 곱합시다. 분수 싫잖아.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개해서 정리합시다. 자, 노란 거는 그대로 쓰면 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y
그 다음 여기 집어넣으면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 정리 잘 해줘라. 끝까지 3x제곱 플러스 3y제곱에 4x랑 2x네 플러스 6x. 자, y는 뭐 뒤지게끔 설계했으니 y 1창은 사라질 것이고 남으나 마이너스 12는 0. 3으로 나눠줍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 3, 4, 12. 4는 0. 반지름 구하래. 반지름 구해지냐? 완전 제곱식으로 잘 고쳐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1 하나 생길 거고 마이너스 4 넘어오면 플러스 4네. 따라서 5네요. 요 자리가 5니까 반지름 길이는 루트 5가 되겠네. 됐냐? 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은 원. 중요 포인트는 원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X축에 접하게 해놨대. 이렇게 X축에 접하게. 됐지?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선분 PQ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도 지금 일단 다음과 같이 냄새는 나지. 공통현 구하는 거네. 그럼 그 대상이 되는 원 두 개는 처음에 문제에서 그려준 요 하얀색 원과 그러니까 원 두 개 자연스럽게 딱 떠오르지. 하나는 요 노란색 궤적을 이어받아서 생기는 요 원. 이렇게 원 두 개 방정식 찾아야 되는 거야. 그치? 공통현 구하는 거야. 두 개의 원방을 세워서 이 창을 소거시키게 빼버리면 되는 거야. 하얀 원은 나와 있다. 심지어 하얀 원은 나와 있어. 그럼 자네들은 노란색 원방만 찾으러 가면 되고 오랜만에 보는 무슨 원이야? X축에 접하는 원이다. 뭘 알고 있지? X축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 이때 여기 접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이라고 줬어. 따라서 이건 뭘 준 거야? 중심의 X 좌표를 대놓고 그림에서 알려준 거고. Y 좌표는 몇일까? 는 일단 이렇게 질문부터 던져봐야지. 얘들아,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하얀 원하고 노란 원하고 반지름이 다를까? 똑같을까? 똑같겠지. 원의 일부를 접어서 만든 걸로 확장시켜서 원을 구한 거야. 맞아? 반지름은 똑같을 거야. 하얀 원이 반지름이 2잖아. 그럼 얘도 여기 길이가 2겠네. X축 위에서 접한다는 건 그림으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중심의 Y좌표는 반지름과 같은 2가 되겠네. 됐냐? 따라서 이 노란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1,2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므로 자네들이 이제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가 있겠네. 제곱은 4. 그럼 파란색 식 구하려면 이제 얘랑 연립해서 빼는 것 같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해 줘야 되고. 전개해서 정리는 좀 빠르게 갑시다. 플러스 1이네. 따라서 이제 이거랑 얘네 둘을 잘 정리해서 빼주시면 끝이지. 하얀색 여기다 쓰자. 요거도 4 넘기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빼면 정답이겠네. 빼면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 이게 바로 두 원의 공통현인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한 겁니다.